31장 함께 수능률 31장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1. 만일 한 사람이 행할 바라 할진대 먼저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 해를 쌍으로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 대치에 공을 쓰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고른 연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나이까? 만일 먼저 자성문 정회에 의지한즉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다시 대치하는 공력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수상문 정회를 취하리요? 결백한 옥을 가져 문체를 아루새겨 덕을 상함과 같고 만일 먼저 수상문 정회의 대치의 공을 이룬 연후에 자성문에 나아간즉 완전히 이 점수문 중에 하열한 근기에 깨치기 전에 점점 훈습하여 닦는 것이니 어찌 도노문 가운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아 공 없는 공을 쓰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매우 답답한데 이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여러분은 다 아시죠? 자, 한 사람이 수상문 정해도 하고 자성문 정해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차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은 이건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냐면 아니 깨쳤다고 하면 닦을 게 없을 것이고 닦을 게 있다는 건 깨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깨치고 난다 만약에 깨치는데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닦아가지고 깨치기 위해서 닦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도노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 그죠? 만일 한 사람이 행할 바라 할진대 먼저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해를 쌍으로 닦은 연후에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행을 쌍으로 닦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헷갈려. 자성문에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과해를 쌍으로 닦았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수상문 대치에 공을 쓰나이까. 그러니까 아니 자성에 의지해서 정해를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 대치에 공을 쓰나이까?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고른 후 자성문에 들어가나이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과 핵을 닦으면 수상문 정의 대치에 공력을 쓸 필요가 없죠. 자성만 지키면 되니까. 자성만 지키면 되니까 수상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상문 정해를 닦는다는 거는 뭐냐면 자성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자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도노점수문에서 둘 다 벗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도노점수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추구해가는 방법이. 한 사람은 자성이 지키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고 한 사람은 자성의 정해를 지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대치하는 방식으로 자성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는 게 다른 거지 둘 다 도노 점수 방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성문 정해도 도노 점수고 수상문 정해도 도노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성문 정해를 택해도 도노 점수문으로 가는 것이고 수상문 정해를 택해도 도노 점수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상문 정해를 닦는다고 하면서 자성에 대한 깨침이 없이 수상문 정해를 닦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도노 점수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공부 모임을 하기 전에는 이론상을 몰랐다가 공부 모임 이후에 이론상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 알기 전에 공부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점수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요.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점수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요.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점수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고 할 때 점수는
도노에 기반한 점수니까 도노 점수고, 그 전에 닦았던 거는 이 체계 속으로, 여기의 체계에는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점오 돈수라는 말을 또 이제 거기다 붙이는 거죠. 예. 왜냐면은 그 앞에 닦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아니, 점점점 닦아가지고 도노를 이루고, 도노를 이룬 다음에 또 다시 점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앞에 있는 것도 점수고, 도노 전도 점수고, 도노 후도 점수니까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 헷갈려요. 아는 사람은 이 앞에 점수하고 이 뒤에 점수가 다른 얘기다, 그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앞에 점수나 뒤에 점수나 말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공부, 전의 공부도 말로는 점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점수는 아니에요. 수심결에서 말하는 점수는 철저하게 도노를 한 후에 닦는 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일 먼저 자성문 정의에 의지한즉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다시 대치하는 공력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수성문 정의를 취하리요. 그것도 맞죠. 이거는 수성문 정의를 왜 취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점수를 한다는 거, 점수의 노력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예요? 왜 점수를 한다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깨쳤으면 도노 돈수지. 깨쳤으면 닦을 게 없어야 되는데 왜 깨쳤는데 닦는 공력을 뒤에 드리는 거예요? 라는 그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된 거야. 우리는 이해 안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성문 정에는 도노 돈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성문 정에는 이미 자성을 다 깨쳤고 닦는 공력을 들이지 않는데 왜 이게 그러면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닦는 공력을 안 들이잖아. 번뇌가 없는데, 이미 자성이 드러났고 번뇌가 없는데 왜 닦는 공력을 안 들이면 그게 도노 돈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도노 돈수 얘기를 하는데 보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깎는 노력을 내가 번뇌가 치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성을 계속 지키는 노력을 쉬지 않는 거거든요. 자성을 지키는 노력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품 자체는 원래 닦을 게 없잖아요. 깨달음은 닦을 게 없어요, 성품은. 왜냐하면 성품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품은 원만 구족 지공 무사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완전 무결해서 손댈 게 없는 퍼펙트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자리를 깨쳤는데 왜 닦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깨치는 건 깨칠 수 있어도 그 자리 자체는 도노 돈수의 경지야. 닦을 게 없어. 성품은 원래 도노 돈수의 완벽한 경지야. 닦을 게 없어. 그런데 도노 돈수의 경지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지만 나는 계속 업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 거하고 나의 삶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자리로 산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 자리를 보아서 그 자리로 사는 게 수행이지, 그 자리를 봤으면 닦는 게 필요 없다. 이거 수행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노 돈수 얘기를 하는데 도노 돈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불교는 뭐라고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유념을 계속해라. 유념 챙겨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라. 수양 연구 취사를 할 때 결국 그것도 힘이 쌓일 때까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쌓일 때까지 오래오래 공들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가 뒤에 다 붙었어. 오래오래 계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한 방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지는 한 방에 되는 거예요.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마치를 든 공장도, 주판을 튕기는 점원도, 정사를 잡은 관리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닦는 법을 자상히 알아서 그 자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러면 내가 도노의 경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완전히 적용이 끝났을 때 그때가 항마인 거예요. 나의 삶의 적용이 끝났을 때가 항마인 거예요. 근데 항마라고 해도 노력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점수라고 하는 거지. 경지가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경지를 닦아서 완전한 경지로 만드는 걸 점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거 가지고 닦는 거예요. 완전한 걸 유지가 안 되니까 유지하는 거를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정정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다시 대체하는 공력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수상문 정예를 취하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내가 자성문 정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을 했으면 왜 수상문 정예를 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닦는 공력을 왜 드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대충 이해됐죠? 어떤 뜻인지. 결백한 옥을 가져서 문체를 아르색을 덕을 상함과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멀쩡한 거에다가 닦는 공력을 들인다는 것은 그냥 멀쩡하게 원래 있는 거에다가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원래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를 만일 먼저 수상문 정예로서 대치의 공을 이룬 연후에 자성문에 나아간즉 완연히 이 점수문 중에 하열한 근기에 깨치기 전에 점점 훈습하여 닦은 것이니 그죠? 깨치기 전에 점점 훈습하여 닦은 거예요, 점수가? 점문이? 아니죠. 수상문 정예는 깨치기 전에 훈습해서 닦는 게 아니죠. 깨친 다음에 공부하는 거지. 이게 좀 헷갈렸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닦는 이 훈습하여 닦은 것이니 어찌 돈 없는 가운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공 없는 공을 쓰라는 것이라 할 것이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개념을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린 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는 마치 지금 그러니까 이 31장 같은 이런 거는 우리한테 문제 던지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이거 학습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문제 던지는 거예요. 너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공 없는 공을 쓰는 것이냐, 어떻게 수상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 없이 공을 쓰는 거냐, 수상문은 깨침이 없이 닦는 게 점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앞에서 이미 깨친 뒤에 닦는 게 수상문 정예라고 말을 했는데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수상문 정예도 사실은 공 없는 공을 쓰는 거잖아요. 왜냐면 둘 다 도노 점수문 자성문이니까, 둘 다 자성문 정예니까, 둘 다 자성을 기반으로 한 도노 점수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완전히 헷갈린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아니, 보조 자신이라는 거죠. 보조 국사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내고 이제 다시 답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보조가 사람들하고 결사를 많이 했거든요. 정예결사 이런 거를 결사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조 스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그 오해들이 있었던 거를 당신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잡는 이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길까요? 왜냐면은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자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험적 이해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체험적 이해가 없으면 생각으로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점수라고 하니까 점점 닦는다는 말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점점점 닦는다. 점점 닦는다는 거는 도노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앞에서 답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망념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이미 잘 정리가 되셨겠지만, 한 사람이 행할 바라 만일 한 사람이 그 자성문 정예와 수상문 정예를 둘 다를 행한다고 한다면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과해를 쌍으로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 대치의 공을 쓰는 겁니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수상문의 대치 자성문 그렇지 아니하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른 연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나이까? 둘 다 지금 아니에요. 수상문에 의지해서 혼침과 산란을 고른 연후에 자성문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자성문이거든요. 둘 다. 수상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성을 깨친 사람이거든. 근데 대치하는 공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뇌를 자꾸 없애가지고 공을 만든 다음에 자성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자성을 깨친 다음에 뭘 닦는다라고 하니까, 이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해를 쌍으로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 대치에 공을 쓰나이까? 그러니까 자성문으로 이미 다 닦았는데 왜 수상문 대치에 공을 또 써요? 자성만 지키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예. 한즉 만일 얹어 자성문 정해에 의지한즉 공정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다시 대치하는 공력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수상문 정해를 취하리요. 결백한 옥을 가져다가 문체를 아르자고 덕을 상함과 같고 만일 먼저 수상문 정해로서 대치의 공을 이룬 연후에 자성문에 나아간즉 완연히 이 점수문 중에 하열한 근기에 깨치기 전에 점점 훈습하여 닦는 것이니 어찌 도노문 가운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닦아 공 없는 공을 쓰는 것이라 할 것이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됐다는 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도노문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노문 중에서 수상문이 있고 자성문이 있는 거예요. 도노문 중에서 수상문, 자성문. 근데 자꾸 이것이 도노문 중에 있다는 전제를 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걸 먼저 닦은 다음에 이 경지를 만들어서 번뇌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 번뇌를 먼저 막 없애고 나면 이 자리가 깨쳐지니까 번뇌를 먼저 막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깨쳐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보고 순서를 다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서를 다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 번뇌망상을 먼저 제거해야지 자성을 깨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공부해야 자성을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우를 만드는 일인데 번뇌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자성을 깨치는 거는 그거는 번뇌망상이 없어진 고요함을 택하는 거지 자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고요한 것을 찾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없애가지고 고요함을 찾다가 자성을 깨친다는 거는, 그런 거는 그 선가에서 굉장히 잘못된 공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성은 번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번뇌를 대상으로 자성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성은 오직 자기 자신이 공부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성을 보면 되지 자성을 보기 위해서 번뇌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요.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기냐? 무언가를 없애야지 무언가가 생기고, 무언가가 생기면 생긴 것으로 무언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뭐냐면 선우를 다툰다고 얘기하고, 둘 다 망상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망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뇌를 없애게 되면 자성이 아니에요. 번뇌가 없애게 되면 번뇌가 없는 경계를 만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걸 없애서 고요함을 만났다. 그럼 그 고요함도 고요함이라는 번뇌란 말이죠. 경계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경계를 만나기 때문에 경계를 없애서는 경계를 만나지, 경계를 없어서 자성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얘기예요. 경계를 없애면 경계를 만나지, 경계를 없애서 자성을 만나진 않아요.
예, 자성은 원래 경계하고 무관해요. 무관한 거예요. 예. 번뇌의 반대편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이걸 얘기하니까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용법 1, 3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라나 머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 원래 없는 자리잖아요. 원래 없는 거는 자성이겠죠. 자성 정액이겠죠. 요라나 머리석이 그러면 자성 정액이죠. 자성 정액에는 세 쪼가리 한 쪼가리예요. 세 쪼가리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성의 정해계 할 때 여기 지금 정하고 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라나 머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고 할 때 자성은 번뇌하고 무관하게 항상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번뇌만 없으면 원래 자성이었고 번뇌가 있어도 자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리를. 그렇게 이거를 번뇌 반대편에 자성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일상수용법 1, 2, 3조가 허무맹랑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조 공부를 그렇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만나가지고 번뇌를 대체하는 공부를 하니까 다시 인풋이 그러니까 아웃풋도 번뇌인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31장은 넘어가 될까요? 31장 넘어가고